안녕하세요.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또 제 공연에 처음 오신 분들도 계시니까 왜 이렇게 설명을 하자면 저는 '아는 만큼 들린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물론 공연만 하고 그냥 좋은 느낌을 가지고 가실 수도 있지만 이 작곡가가 어떤 의도로 어떻게 썼고 어떠한 배경에서 썼는지를 알아야 훨씬 더 깊게 음악을 감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마이크를 들었습니다. 오늘은 이제 소나타라는 주제로 처음부터 끝까지 꾸며봤는데요. 이제 소나타라는 악장을 형성하는 그 소나타 형식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이게 세 가지 부분으로 나뉘는데 이제 제시부, 발전부, 재현부 이래서 ABA의 형식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제시부에는 두 가지의 다른 주제가 나오는데 이것이 조성이 없이는 사실 설명이 불가능해요. 조성이라 하면 이제 C 메이저, 뭐 G 메이저 이런 걸 얘기를 하는 건데 이 첫 번째 주제가 C 메이저라고 했을 때 그거와 꼭 상응하는 C 메이저만큼 힘이 센 이제 딸림조 다섯 번째 음의 오도를 이 주제에 갖다 붙여놔요. 그래서 그 두 개가 대립되게 하고 발전부는 이제 주제가 막 발전해서 가는 부분이고요. 재현부는 다시 그 제시부에 나왔던 주제가 다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깊게 설명하시는 분들은 이제 소나타 폼은 하나의 journey다, 하나의 여정이다라고 설명을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왜냐하면 영어로 말을 했을 때 이제 첫 번째 주제에 조성을 홈키라고 해요. 그래서 홈키는 이제 우리의 집, 내 고향이라고 하는데 그거를 재현부에서 다시 뭐 전조를 해서 다른 조를 갔다가 이제 산 넘고 물 건너가지고 다시 우리의 조성으로 온다라고 해서 하나의 여정이다라고 얘기가 되고요. 이 소나타 형식이 이제 작곡가에 따라서 어떻게 사용되는지 보는 게 포인트일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첫 번째로 이제 칠 곡은 이거와 전혀 상관없는 하이든 소나타인데요. 이거는 두 악장으로 되어 있고요. 통상적으로는 보통 한 3악장짜리가 3악장이나 4악장짜리가 많은데 이거는 두 악장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1악장이 보통은 이제 경쾌하고 되게 빠르고 이제 2악장은 느리고 이게 보통인데 이제 요거는 뒤바뀌었어요. 그래서 첫 번째가 굉장히 느리고 두 번째가 빠르고 이런 곡이고요. 이거는 제가 말씀드린 소나타 형식을 따진 않았지만 두 가지의 주제 A, B가 계속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더블 바리에이션이라고 조금 어려운 말로 하는데요. 이게 이제 비유를 들자면 어떤 한 여자가 이제 패션쇼를 하는데 어떨 때는 이제 가죽 자켓 입고 나오고 어떤 때는 이제 청바지 입고 나오고 어떤 때는 뭐 빨간 리본 하고 나오고 똑같은 아이가 나오는데 조금씩 조금씩 바뀌어져 있는 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이것도 음악적으로 얘기했을 때는 이제 똑같은 주제에 놓고 반주의 형태가 바뀔 수가 있고 아니면 다이나믹이 바뀔 수 있고 크고 작음이 바뀔 수 있고 아니면 이제 오른손과 왼손의 역할이 달라질 수 있고 많은 형태로 이제 바뀌어요. 그래서 하이든이 이거를 어떻게 똑같은 주제를 어떻게 바꾸려고 했는지 보시는 것도 하나의 관전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한 11분 정도 되는 곡입니다. 감상하시겠습니다.
너무 떨려가지고 너무 떨려가지고 두 번째로 들으실 곡은요, 야나책인데요. 아마 못 들어보신 분들도 많으실 것 같아요. 야나책은 이제 체코 슬로바키아 작곡가였고, 이제 그 당시에는 체코슬로바키아였죠. 한 덩어리였죠. 지금은 나눠졌지만. 근데 거기가 이제 300년 동안 합스부르크 왕국의 지배를 받았대요. 그래서 독일계 그쪽의 지배를 300여 년 동안 받았는데, 이제 1905년에 모리비아 지역이라고, 슬로바키아 지역이랑 굉장히 근접한 야나책이 살고 있던 그 지역에 한 대학교를 설립을 하려고 그 사람들이, 근데 그 조건이 자기네 나라 말을 쓰는, 그 체코어를 쓰는 그 대학교를 설립을 하려고 했는데, 이제 합스부르크 왕국이 반대를 한 거죠. 근데 그 반대하는 그 시간이 이제 무력으로 진압을 하게 됐고, 그 무력으로 진압을 하는 과정에 이제 사람이 무고하게 죽습니다. 어떠한 노동자가.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야나책이 울분을 토하면서 막 써내려가요. 이 곡이 그래서 그때 쓴 소나타예요. 그래서 제목이 사실 피아노 소나타가 아니고 From the Street였어요. 그래서 이제 거리에서 무참하게 죽은, 모르는, 그 이름은 모르겠어요. 뭐 누구를 기리며라고 부제가 써져 있는데, 이제 거기서 이 인트러스팅한 스토리가 끝나지 않고, 이제 초연을 하려고 야나책의 소나타를 어떤 제자가 이제 초연을 하려고 들었는데, 야나책이 뭐 이런, 어떻게 이렇게 쓰레기 같은 곡을 내가 작곡했어 하면서 갑자기 불을 태워버렸어요. 그래서 3악장이 불에 태워졌어요. 그리고 1, 2악장은 강가에 던져버렸대요. 그래가지고 영원히 찾을 수 없게 되었는데, 그러다가 한 몇십 년이 지나서 야나책의 70세 버스데이에 이제 그 제자가, 초연을 하려던 그 제자가, 선생님 사실 내가 사본이 있습니다. 그 야나책 소나타에 사본이 1, 2악장 있습니다. 이거를 출판을 해도 되겠습니까? 해가지고, 근데 또 그때는 너무너무 좋아하면서 빨리 하라고, 빨리 출판하라고. 그래가지고 지금 있는 곡이 이제 이 1악장하고 2악장이에요. 이 1, 2, 3악장 사실 부제가 다 있는데, 1악장은 이제 프리젠티멘트라고 해서 예감인데 불길한 예감을 얘기를 했고요. 2악장은 death라고 해서 완전 죽음, 그 사람의 죽음을 기리는 거고, 3악장은 원래 funeral march였어요. 그래서 장송곡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이제 3악장은 영원히 들어볼 수 없게 됐고, 이제 1악장은 제가 해석하기로는 두 가지가 다 나오는 것 같아요. 하나는 이제 독립됐을 때 그 이상향의 꿈을 노래하는 그런 것도 나오고, 또 하나는 정말 그 참혹한 현실, 내가 이거를 꿈꾸다가 무력으로 진압이 당할 수 있겠구나, 정말 총소리 같은 소리도 들리고 너무너무 어글리한 사운드들이 많아요. 그래가지고 이게 마냥 예쁜 곡, 아름다운 곡은 아니고 절규하고 처참하고 굉장히 진짜 트래직한 그런 거를 표현한 곡이고, 이 악장 같은 경우는 제가 느끼기에는 엄청 emptiness, hollow, 완전 텅 빈, 그냥 영혼이 없어요. 눈에 생기도 없고 영혼도 없고, 시체가 있는데 그 시체가 주인공이 아니고 그냥 배경 중에 하나로, 인간 취급도 안 하는 그런 취급을 한 곡으로 쓴 것 같아요. 제가 느끼기에는. 그리고 이 악장에서도 이제 바이올런트한 폭력적인 그런 것들이 나오는데, 그건 이제 그 시체를 바라보는 야나책의 분노하는 마음이었겠죠.
그래서 이것도 1, 2악장 원래는 3악장이었지만 이제 3악장이 없어져서 2악장짜리 곡으로 한 11여 분 되는 곡 들어보시겠습니다.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네. 그 마지막 곡은요. 1부 마지막 곡은 베르그인데요. 베르그를 얘기하면서 쉔베르그를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쉔베르그의 제자가 베르그였고, 그리고 둘이 같이 이제 세컨드 비애니스트 학파였어요. 퍼스트 비애니스트 스쿨은 이제 모차르트, 하이든, 베토벤. 세컨드 비애니스트가 2세대 비엔나 학파가 베르그, 쉔베르그, 베번, 이렇게 세 사람 중에 두 명이니까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죠. 근데 베르그도 굉장히 특이한 사람이었는데 22살까지 이 사람이 독학을 했어요. 음악을 독학을 하고, 그리고 쉔베르그의 눈에 띄어서 거의 7년간 이제 작곡 수업을 받았는데 무상으로, 돈이 없어서 무상으로 받다가 이제 7년치를 나중에 막 상속 문제가 해결되면서 한꺼번에 막 들였다는 그런 설도 있고, 베르그가 유일하게 진짜 애정했던 작품이 지금 제가 칠 피아노 소나타래요. 그리고 하나밖에 없는 피아노 작품으로 출판된 것이 하나밖에 없는 유일무이한 피아노 곡이고, 그리고 자신의 작품 넘버 원을 줄 정도로 굉장히 애정했던 곡이라고 합니다. 이게 원래는 1907년에 이제 쉔베르그 제자일 때 이제 시비움 기법이라고, 이제 조성이 없이 이제 수학적으로 열두음을 이제 동등하게 쓰겠다라고 한 이상한 이론이 있는데, 그 이론을 배우고 처음으로 쓴, 그러니까 작품 연습곡인 거예요. 작곡 연습곡. 어떻게 말하면, 그래서 12음 기법이 들어가 있고, 그리고 저희 음악의 스케일에서도 뭐 장조, 단조도 있지만 반음계라고 이런 크로매틱 스케일도 있고요. 이렇게 하는 홀톤으로만, 온음으로만 이루어진 그런 스케일도 있고, 이렇게 5개로 펜타토닉 스케일이라고 해서, 사실 요거는 아리랑이 이루어진 그 5음으로만 된 스케일도 있어요. 그래서 베르그가 12음 기법도 썼지만 여기에 이제 반음계, 그리고 온음 이렇게 되는 이제 홀톤 스케일도 굉장히 많이 써서 어떻게 보면 연습곡인데 자신이 이제 굉장히 연마를 많이 해가지고 1920년대에 출판을 하게 되는데요. 원래는 1907년에는 3악장이었던 대곡이었는데, 이제 막상 출판할 때는 한 악장짜리로 이제 굉장히 압축해가지고 컨덴스하게 월크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거는 또 중요한 게, 이제 조성이 있다고 베르그가 분명하게 얘기를 하는데, 소나타 인 B 마이너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사실상 B 마이너로 종지가 나오는 부분은 맨 첫 줄, 그리고 곡이 끝날 때 맨 마지막 곡이 2개밖에 없어요. 그거 외에는 다 이제 무조음악이고 굉장히 아름다운 곡인데 우리가 따라 부를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싱업을 하지 않기 때문에 숫자로 되어 있어서, 우리가 막 그러니까 본능적으로 작곡가가 뭐 노래할 수 있게 만든 그런 것이 아닌데 아름다워요. 무슨 느낌인지 이제 들어보시면 아실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관객들과 저만 있는 이 10분 동안만의 그 아름다움이 있고, 그리고 아마 이베포레이트 될 거예요. 그러니까 증발될 거예요. 이거를 뭐 집에 가서 다시 찾아 듣진 않으실 테니까 여기에 있는 시간 그 동안만에 이 무조의 그 아름다움을 느껴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제가 이 곡을 이제 연습하면서 느꼈던 거는, 이렇게 조약돌을 이렇게 바다에 하나 던졌는데 그게 커져가지고 이제 헤일로 나중에 다가와요. 그래서 결과가 엄청 요만했던 게 엄청 커지는 그런 느낌이고, 그리고 되게 예쁜 이렇게 크리스탈 같은, 이렇게 공중에 떠 있어서 이렇게 돌아가는 그런 마법의 돌, 그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만지면 뭐 세계가 막 무너지고 그런 마법의 돌, 그런 느낌이에요. 만질 수 없는데 그 보면 굉장히 예쁜, 그리고 굉장히 차가운 곡이에요. 그래서 요거를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관객 여러분의 안전한 휴식 시간을 위하여 코로나19 관련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퇴장 시 중간열에 착석해 계신 관객께서는 바로 일어나지 마시고 객석의 앞, 뒤, 퇴장 상황을 확인하시어 2m의 거리를 유지하며 천천히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퇴장 후 로비에서도 마스크 착용 꼭 부탁드리며 화장실 이용 시에는 생활 속 거리두기를 위하여 두 팔 간격 2m의 거리를 유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입장 시에는 로비에 비치되어 있는 손 소독제를 이용 후 입장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10분간 휴식 시간이 있겠습니다. 다시 한번 안내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10분간 휴식 시간이 있겠습니다. 즐거운 휴식 시간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관객 여러분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 후 공연이 시작됩니다. 공연이 시작된 후에는 입장이 제한되오니 로비에 계신 관객 여러분께서는 입장을 서둘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May I have your attention? The performance will begin in a few minutes. Since entry into the hall will be restricted after the start of the performance, those of you in the lobby are requested to enter the hall promptly. Thank you.
마지막 곡은 이제 베토벤의 발츠슈타인인데요. 너무 유명한 곡이어가지고 음악 하시는 분들은 다 아셔서 무슨 얘기를 하면 좋을까 하다가 피아노에 관한 얘기를 좀 하고 연주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제 저희는 오늘날에는 그랜드 피아노가 스타인웨이나 야마하, 가와이 이런 것들로 사실은 보편화돼 있어요. 소리가 사실 저희가 예상할 수 있는 소리고 이제 저희가 어떤 소리가 나오는지 알 수 있는데 베토벤의 시절만 해도 1700년대 이제 피아노 포르테라는 악기가 발명되고 나서 한 150년, 120년간 피아노라는 악기도 계속 발전이 되거든요. 뭐 해머가 바뀐다든지 줄을 2개였다가 3개로 늘린다든지 이제 우드 프레임이어서 나무에서 철로 된다든지 계속 발전되는 그런 시기에 베토벤이 같이 살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장점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이제 베토벤이 진짜 다양한 피아노들을 접했거든요. 그래서 비엔나산 피아노도 접했고 뭐 런던에서 브라드우드라는 그런 피아노 접했고 파리에서 피아노도 접했어요. 세계가 다 달랐고 어떤 사람이 만드는지에 따라서도 굉장히 편차가 컸는데 이제 발츠슈타인을 쓰는 그 시기에 베토벤이 에라르라는 프랑스산 피아노를 접하게 됩니다. 이거는 협찬받은 게 아니고요. 베토벤이 직접 이제 에라르라는 장인에게 문의를 해가지고 사요. 그래서 프랑스산 피아노의 그 음색은 비엔나 거랑은 굉장히 다르게 훨씬 울림이 많았고 배음이 많았대요. 배음이라고 하면 이렇게 할모닉 시리스라고 해서 이 도를 했을 때 도만 들리는 게 아니고 그 위에 음들이 점점 이렇게 들린다고 하더라고요. 그 배음이랑 이제 보컬의 성악적인 면모를 더 잘 표현할 수 있던 게 이제 프랑스산 에라르 피아노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너무 매료가 되어가서 이제 자기가 쓰던 비에니스는 다 뭐 기중품이 그 뭐지 박물관에 갖다 놔버려야 돼라고 그렇게 말을 하기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거의 또 가장 큰 특징은 뭐였냐면 페달이었는데 그 전에는 이제 페달이 니 레버라고 해가지고 이 밑에 붙어 있었어요. 그래서 무릎을 위로 들어서 페달을 하려면 무릎을 위로 들어서 해야 되는 육체적으로 다소 힘든 그런 페달을 누르려면 그랬는데 이제 저희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여기에 붙어 있으니까 발꿈치를 떼지 않고 굉장히 편안하게 할 수 있었죠. 그리고 또 에라르 피아노가 배음이 좋고 울림이 좋다 보니까 서스테인이 훨씬 더 잘 됐대요. 음의 지속력이 더 좋아서 이제 대표적으로 발츠슈타인 3악장을 보면은 8마디가 한 페달로 되어 있어요. 저희가 이 스타인웨이에서는 상상할 수도 없는 페달링인데 왜냐면 기술력이 너무 좋아서 음의 유지가 계속 정말 막 거의 뭐 50초 1분이 되거든요. 그 당시에는 디케이가 굉장히 빨랐기 때문에 음을 뭐 페달을 눌러도 한 5초도 안 갔을 거예요. 그 배음의 매료가 돼가지고 이제 3악장이 만들어졌고 또 이제 레종 컨티뉴라고 파리에 은근히 베토벤이 관심이 많았나 봐요. 그래서 자기 제자한테 서신에 보면은 나 파리에 가서 살겠다라고 실제로 그게 현실화되진 않지만 파리에 그 관심이 많았고 그 사람들이 파리 작곡가들이 쓰던 기법을 갖고 와서 써요. 여기서도 이제 레종 컨티뉴라고 이제 컨티뉴어스 사운드라는 거가 있는데 이제 1악장에서 보시면 쉬는 데가 거의 없어요. 계속 뭐 이런 거 계속 나오거든요. 쉼표 없이. 그래가지고 그런 거나 트리를 사용하는 거나 아니면 짧은 2악장에 3악장이 바로 간다거나 그런 것들이 그 당시 프랑스에 유행하던 그런 작곡 기법들을 가지고 와서 썼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느낀 베토벤은 제가 느낀 베토벤 말하기 전에 또 하나가 더 있는데 이제 베토벤의 작곡 기법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 이게 아까 맨 처음에 말씀드렸던 치즈빵 ABA라는 소나타 형식의 주제가 2개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1도, 5도, 제1주제랑 제2주제랑 다르다고 했는데
이 오도를 쓰는 게 베토벤이 너무 클리셰했다고 생각을 했나 봐요. 그래서 나는 이거를 다른 걸로 바꾸겠어 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5도가 아닌 3도로 갑니다. 이게 피아노 문헌에서는 어마어마하게 혁신적인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음악을 안 하시는 분들도 오시니까 어떻게 설명을 드릴까 되게 많이 고민을 하다가 이제 샌드위치라고 설명을 했잖아요. 빵, 치즈, 빵이라고. 근데 이 주제가 두 개가 있으면 1주제와 2주제를 이제 케첩하고 마요네즈라고 1대1의 비율로 섞어야 된다라고 했을 때 이제 베토벤은 왜 나는 딴 걸 하겠어라고 하면서 케첩하고 바베큐 소스를 이렇게 섞은 거예요. 그러니까 바베큐 소스는 사람들한테는 바베큐 먹을 때만 먹는 소스인데 여기다 넣으니까 너무 획기적인 맛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 그 음악 전문가들, 그러니까 음식 전문가들이 너무 놀란 거죠. 이게 이제 나중에 19세기가 가서 소나타 형식이 훨씬 더 자유로워지는 그거의 한 이제 기점이 됩니다.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혁신적인 이제 제2주제의 5도가 아닌 3도로 가는 거가 이제 여기서 대표적으로 나오고요. 이 전체 제가 짠 프로그램을 제가 사실 소나타 형식으로 한번 만들어 봤어요. 그래서 맨 처음에 제가 하이든을 C 메이저로 시작을 했고 이제 야나책이 사실 E 플랫 마이너입니다. 그래서 C에서 E 플랫 3도 올라간 E 플랫 마이너에서 제 2주제가 들어갔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베르그가 이제 무조 음악과 조성 음악이 혼합되어 있는 그런 경계선에 있다라고 해서 발전부라고 했고요. 다시 C 메이저로 돌아간다라고 해서 발투슈타인 마지막에 그거를 넣습니다. 그래서 이게 발투슈타인이 에라르 피아노의 페달이 굉장히 베토벤이 꽂혔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도 이거를 들으면서 깜짝깜짝 놀래요. 제가 치는 거 아니고 이제 다른 사람들 거 치는 거 들으면서 어떻게 이렇게 C 메이저라는 어떻게 보면 가장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고 왜냐면 우리 미파솔라시도레미라고 안 하잖아요. 도레미파솔라시도라고 하고 음악 배울 때도 사실 도레미 먼저 배우잖아요. 이 도레미라는 C 메이저라는 거 그리고 스케일과 아르페지오만을 통해서 이런 다채로운 색깔을 낸다고 하면서 깜짝깜짝 놀랬던 게 3악장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또 비유를 하자면 이제 빛이 있죠. 빛이 있고 프리즘이 있고 7가지 색깔이 나오잖아요. 이 빛이라는 거를 C 메이저라고 했을 때 프리즘은 이제 페달의 역할이에요. 이 페달로 엄청 다채로운 색깔이 나와요. 아마 깜짝 놀랐을 거예요. 제가 잘 쳐야 되겠지만 깜짝 놀랐을 거예요. 그리고 그 3악장을 이어주는 그 어두운 2악장이 사실은 9분짜리 엄청 긴 곡이었어요. 근데 베토벤이 친구의 말을 듣고 이제 이거 너무 길다 인간적으로 그래서 조그마한 인트로덕션을 써요. 한 페이지짜리. 그래서 이거는 진짜 새벽 미명. 새벽 중에도 밤 중에도 진짜 어두운 그 밤에서 이제 요 소리가 들리면서 해가 뜨는 거예요. 이 소망이 이렇게 쫙 올라오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물결에 이제 햇빛이 비쳤을 때 찬란한 그 쉬머링 되는 그런 것들을 베토벤이 표현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3악장에서 그거를 한번 들어보시면 네, 좋으실 것 같아요. 요거는 25분 정도 됩니다. 한번 감상해 보시겠습니다.
코로나19 관련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퇴장 시 중간열에 착석